우리나라 게임 업체인 NC소프트에 대해서 넥슨이 계속해서 지분 확대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노르웨이 국부펀드까지 굉장히 주주로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NC소프트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현재 상황 어떤지 단독 보도를 했던 취재기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만에 단독 보도인가요? 저도 이 증권 쪽이 워낙 조금 이게 바쁘다 보니까 네. 물론 외부로 이렇게 좀 자잘하게 그 소위 말해 단독 보도를 하는 거는 좀 있었는데 이렇게 리포트로 이렇게 또 단독 보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네네. 굉장히 무게 있는 취재를 이번에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내용도 좀 어렵다 보니까 오늘 좀 쉽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넥슨과 현재 NC소프트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좀 쉽게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지난 2012년 한 6월쯤에 이제 NC소프트 주식을 넥슨이 한 312만 주 정도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14% 가량이 되는데요. 상당한 수준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지난 10월에는 그 넥슨 코리아가 또 8만 9천 주 정도를 또 추가로 또 매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결합 신고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기업이 뭐 독과점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인해서 결합을 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분율이 보통 15%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원회가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네. 다행히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이제 향후에 만약에 넥슨이 또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좀 변동이 있다면 또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기업 결합까지 통과가 되고 넥슨이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시장에서는 이게 넥슨이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에 좀 어떤 경영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김택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9.95%고 네. 지금 자사주가 한 8.93% 정도 있는데 어쨌든 넥슨이 1대 주주이고 또 김택진 사장이 지금 NC소프트의 사장이 또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둘 간의 지분이 조금 팽팽하게 겨루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그 경영권 분쟁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넥슨이 이렇게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게 단지 그냥 의결권을 더 크게 행사하기 위해서인가요? 원래 최초에 이제 그 14% 지분을 살 네. 당시에는 그 넥슨 쪽도 그렇고 NC소프트 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투자 목적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었거든요. 네. 특별히 뭐 의결권을 행사할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린 지난 10월에 이제 지분 매입을 추가로 하면서 네. 이게 조금 NC소프트와 넥슨 간의 그 말이 조금 다르니까 이게 예전과 같이 단순한 투자에서 조금 변경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분율이 15%가 넘다 보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을 굉장히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은 과연 넥슨이 NC소프트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초점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넥슨 같은 경우에는 네. NC소프트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최초의 그 14%의 지분을 살 당시에 그 지분 인수가가 한 주당 26만 8천 원입니다. 26만 8천 원.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가격이 한 19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8만 원, 19만 원 그렇죠. 정도 되죠. 그리고 이게 네. 최저로 떨어졌을 때가 거의 한 12만 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넥슨이 처음에 이제 그 매수를 할 때보다 지금 기준, 지금 종가, 어제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천 억 원 이상 지금 손실을 입은 상태거든요. 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넥슨의 주주라면은 당연히 NC소프트에 대해서 이 주가가 내려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뭐 일각에서는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 등이 그 NC소프트의 어떤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하지 않으면 이게 일종의 또 뭐 배임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뭐 일본 법정에서 뭐 주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상 근데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넥슨이 뭐 대단하게 뭐 이 지분이나 아니면 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은 아직 없는데 네. 다만 그 김택진 사장이 이번에 이제 재선임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권이나 뭐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이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이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진짜. 연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주가를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넥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영을 되살려서 주가도 올려놔라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이민재 기자가 단독 보도했던 바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NC소프트의 또 주요 주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노르웨이 그 투자관리청이 이제 운영 주체이고 세계적인 뭐 애플이나 유명 기업들의 거의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산 규모만 거의 927조 원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르웨이 이 국부펀드인 이 GPFG가 지금 그 NC소프트의 지분을 2.44%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 또 GPFG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예전에 경력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코스닥 기업인 이제 대창단조에 대해서 정기주주총회에서 네. 그 스위스계 투자 그 회사인 그 NG 알파인이 네. 그 주주 제안을 했거든요. 일종의 주주 행동주의로. 감사를 이제 자기 쪽이 이제 제시한 그 감사를 선임하는 건을 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 GPFG 노르웨이 그 이 국부펀드가 그 소위 말해서 찬성을 하는 뭐 그런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뭐 다른 뭐 넥슨에 비해서 지분율은 낮지만 네. 그래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외에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만일 뭐 넥슨 쪽에 조금 이렇게 손을 들어준다고 힘을 하면 실어준다면 그러면 좀 더 이제 그렇겠네요. 경영권 분쟁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사실 행동 주주주의에 익숙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만약에 그 세계적인 국부펀드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강력한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뭐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남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도 남았는데 우선 지금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외국인 투자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국부펀드 자체가 좀 의결권을 강하게 행사를 하고 행동 주주주의를 조금 강하게 좀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NC소프트 입장에서 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도 합세할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네. 업계에서 거의 대국격으로 있는 네. 회사이고 외국인들도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M&A 그 전문 업체와 이제 같이 조사한 결과로는 이제 그 한 20% 이상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같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있지만 외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도 0.8%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영국의 리걸 앤 제너럴이라는 또 종합 금융회사가 또 0.45%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그 다른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한 1% 이상 지금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네. 이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어떤 그 주주 가치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집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이 목표가 정확하게 또 세워지면 이것이 어떤 그 넥슨을 통해서 NC소프트를 압박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그런데 하고 그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본인들이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렇게 크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과연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중에 네네. 어떤 투자자들이 과연 그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위에서 매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근데 최근에 사실상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많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서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저배당주에 대한 뭐 대량 매도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배당을 좀 작게 하기로 좀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국민연금은 이번 이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배당주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좀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지금 정부나 스탠스 자체가 또 이 어떻게 보면 의결권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NC소프트가 지난 10일 한 주당 3,430원, 이 현금 배당을 한 685억 원 정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소 600원에 비해서 거의 한 470% 정도 오른 수준으로 배당을 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다른 그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달래려고 이런 배당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거 관련해서 좀 전문가 얘기를 저희가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그 박민주 그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물론 국민연금이 최근 의결권을 강화한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공적 연기금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NC소프트에 대해서 액티비즘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넥슨과 NC소프트의 분쟁이 발발되었을 때는 NC소프트가 아닌 넥슨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작년 말에도 국민연금은 상장회사 정기주총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3분의 1 정도는 회사 측 임원 선임에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NC소프트 주식이 1% 매각하기도 했는데, 최근 NC소프트의 고배당 정책이 이러한 국민연금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과연 이러한 고배당으로만 만족할지,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넥슨의 편을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이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네. 물론 저배당주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주주권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그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뭐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미국 은행 최초로 그 2012년 그 영국 런던에 그 정규직 직원을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그 행동주의 투자 사업부를 설립해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연금도 그 앞서 지금 박민주 변호사가 설명을 하셨듯이 네. 직접적인 그런 기관의 개입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측의 입장에 좀 유리할 수 있는 넥센 쪽에다 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 역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뭐 모건 스탠이라든지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민주 변호사의 어떤 또 분석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NC소프트의 한국 기관 투자자 비율이 10%니까 그것의 2배에 가량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NC소프트 주주의 8% 그리고 넥슨의 6% 정도의 이제 같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 양사의 주가 하락, 최근 2년간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주식시장에서 합리적인 투자자,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투자자로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도 NC소프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주주행동주의를 하기보다는 NC소프트의 대주주인 넥슨을 통한 압박을 하여 넥슨에게 주주행동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에 따른 NC소프트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것들만 투성이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